전 세계 경제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 전쟁에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산업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닥터코퍼라고 불리는 구리 가격 오히려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구리 가격이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네. 일단 얼마나 올랐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달 26일 기준 미국 선물 시장에서 구리 가격이 1파운드당 5.21달러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역대 최고치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30%가 올랐으니까 뭐 급등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뭐 4월 들어서는 조금 내리긴 했어요. 그래서 5달러 수준까지 소폭 내리긴 했습니다만 재미있는 건 미국 선물 시장에서 가격이 영국 금속거래소의 현물과 비교했을 때 훨씬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보통 선물이라고 하는 게 일정 기간 뒤에 해당 물품을 사고 팔겠다라고 하는 계약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현물이랑 가격이 같이 움직입니다. 별일이 없으면. 근데 이 그 선물이랑 현물의 가격 차이가 한 17%가량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과 현물 가격이 이렇게 벌어진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례적인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요? 뭐 많이들 짐작하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2월 초에 뭐 구리의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라고 이렇게 행정부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초에는 구리를 포함한 핵심 광물의 미국 내 생산량을 늘려라라고 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했고요. 그래서 미국이 특정 품목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요거는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전 단계 작업이에요. 그래서 무역확장법 232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뭐 조사를 해봤더니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대통령이 직권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략 한 25% 정도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앞두고 미국 내에서 때 아닌 구리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미국 선물 가격만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구리 쟁탈전이 어느 정도의 상황인 건가요? 조금 심하더라고요. 보통 미국이 수입하는 구리 물량이 월 평균 한 7만 톤 정도가 돼요. 그런데 미국의 머큐리 에너지 그룹이라고 하는 데서 조금 추정을 해봤더니 3월 말 현재 약 50만 톤 정도의 규모의 구리가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7배 정도가 되는 거죠. 미리 구리를 사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계획된 선적을 앞당겨서 관세 부과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실제로 세계 최대 구리 생산 업체이고 수출 업체이면서 칠레의 국영 기업인 코델코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미국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0% 증가를 했다고 하니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더 들어오고 있는 거기도 하죠. 근데 원래 무역확장법 232조 프로세스대로라고 하면 벌써부터 이렇게까지 쟁탈전이 벌어질 일은 없는 게 대통령이 일단 국가안보 침해 조사 지시를 내리면 보통은 270일 그러니까 9개월 정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2월 달에 뭐 지시를 내렸으니 빨라봐야 11월 달쯤에 어떤 보고서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게 뭐 외신에 보면 빠르면 9월에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많이 급한 것 같긴 한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발빠르게 구리를 사들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리라는 광물이 일단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매우 그래서 중요하죠. 이런 쟁탈전도 벌어지고 맞습니다. 사실 구리라고 하는 거는 이미 청동기 시대부터 써왔으니까 인류가 이미 구리를 사용한 지는 3,000년이 됐죠. 구리라고 하는 게 특성이 열이나 전기 전도성이 매우 높아서 그래서 아주 광범위하게 많이 쓰이는 광물이에요. 뭐 안 쓰는 곳이 없을 정도인데 뭐 많이 아시는 전선 파이프, 그다음에 변압기, 우리가 쓰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TV 이런 곳에 들어가는 인쇄배로 기판, 그다음에 풍력 터빈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구리를 닥터코퍼, 경기의 바로미터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런 공산품이 많이 만들어지면 구리를 많이 써야겠죠. 그러면 많이 쓰면 구리 가격이 오르고 이거는 경기가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구리 가격이 내리면 경기가 나빠지는 거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구리 가격이 오르는 이상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대당 60에서 90kg 정도를 써야 돼요. 전기차에도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구리를 화석연료 시대를 뒤로 하고 아니 앞으로 전기 시대가 열릴 텐데 여기에 굉장히 필수적인 광물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구리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려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네.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광굴의 공급망을 또 역시 여기서 등장하는 중국이 나오겠군요. 맞습니다. 네.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건데 여기에 더해서 전 세계적으로 구리의 수요는 급증을 하고 있지만 공급은 크게 늘지 않는 상황까지 겹쳐 있는 거예요. 일단 자연 상태 동광석이 가장 많이 매장돼 있는 곳이 미국이랑 가까운 중남미 아메리카입니다. 뭐 칠레에서 구리가 가장 많이 생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페루, 멕시코, 브라질, 뭐 파나마 이런 순위인데 이 중남미를 다 더하게 되면 전 세계 구리 생산량의 한 46%가 라틴 아메리카, 중남미에 쏠려 있습니다. 근데 이 대부분의 물량들이 중국으로 가요. 미국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미국 생산량 같은 경우 5%, 중국도 딱 그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뭐 생산량이 5%밖에 안 된 중국이 구리 공급망을 장악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은데. 그러게요. 근데 문제는 정년된 구리예요. 보통 구리 동광석을 구리 정광으로 만들고 구리 정광 같은 경우는 구리 함량이 25에서 35% 정도가 됩니다. 이 정광을 두 번 재련을 하게 되면 순도 99.9%의 고순도 구리가 나오는데 이 전 세계 구리 정광의 56%, 25에서 35% 함량이라고 하는 구리 정광의 56%를 중국이 쓸어갑니다. 그래서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구리 정광의 94%가 배를 타고 중국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바로 제품에 바로 쓸 수 있는 순도가 높은 구리 같은 경우에는 절반이 중국이 전 세계 시장에 공급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관세 부과하면 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국에 뺏긴 공급망을 다시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공급망 자체를 가져오자. 맞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 구리 매장량은 미국도 5%, 중국도 5%입니다. 그렇죠. 정광 생산량도 비슷해요. 근데 정년 비율은 미국이 3%, 전 세계 물량의 3%밖에 안 되고 중국이 56%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구리 정광 순수한 구리 정광을 수입을 해서 순도가 높은 구리를 수출을 하는데 이 순도가 높은 구리의 수출을 막아버린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중국이 자주 쓰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수입산 구리의 관세를 25% 정도 부과를 하게 되면 당연히 미국 내부에서도 구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미국 내부에서 구리를 정년하는 기업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 기업들이 칠레나 멕시코, 파나마, 브라질 같은 데 가서 구리 정광을 확보할 것이고 그러면 미국은 성공적으로 구리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트럼프 정부의 노림수입니다. 근데 미국 내부에는 왜 구리 재련소가 없는 건가요? 재련을 왜 이렇게 안 하는 건지. 재련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 환경국 규제가 빡빡한 선진국에서는 살아남기 힘든 산업이기도 해요. 구리 정광에서 순도가 높은 그 구리 99.99%로 정제를 하는 기술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정제정련하는 과정에서 많은 물, 그다음에 에너지, 그다음에 유해가스나 유해 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이산화황이라고 하는 흔히 우리가 아는 산성비에 섞여 있는 오염 물질인 건데 미국 같은 나라는 이 배출 규제가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이걸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을 만큼의 탈항 설비, 그다음에 오염 물질 처리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여기에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여기에 뭐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 훨씬 더 싼 에너지 비용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굳이 미국의 재련소를 짓는 거는 사실 바보 짓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돈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냥 값싼 중국산을 사다 쓰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구리 재련소 대부분이 문을 닫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중국 공급망에 의존하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중국에서는 이게 가능했던 게 그렇죠. 조금 그 기준도 환경 기준도 좀 덜했을 거고 환경 규제 자체가 굉장히 느슨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환경 규제도 느슨하긴 합니다만 중국의 전략 자체가 값싼 공산품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겠다. 이게 중국의 어떻게 보면 전략 같은 건데 거기에 가장 필요한 거는 원재료 공급망 장악이에요. 사실 철광석도 그러했고 그래서 일단 중국의 국영 광산 기업들이 남미, 호주 이런 곳의 광산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투자한 지분만큼의 구리 정광을 중국으로 가져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이걸 업계용어로 오프테이크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중국 본토로 구리 정광은 전 세계 구리 정광의 한 절반 가량을 쓸어오면 고품질 고순도 구리를 아주 값싸게 만들 수 있도록 전기도 싸게 공급해주고 물도 싸게 공급해주고 이런 전방위적 지원을
했던 거죠. 그만큼 구리가 공산품에 뭐 광범위하게 쓰이기도 합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도 성장을 했잖아요. 중국 내부 스스로도 굉장히 많은 구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더더군다나 최근에는 사실 중국에서 팔리는 전체 자동차의 절반이 전기차거든요. 네네.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에는 구리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 구리를 다 확보를 하고 값싸게 공급해야 되는 그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고 네. 그다음에 값싸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이랑 달리 구리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구리 비축도 어마어마하게 해놓습니다. 미국은 구리 비축을 하지 않거든요. 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네.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150에서 200만 톤 정도 비축한 것으로 뭐 추정이 돼요. 근데 미국의 구리 소비량이 연간 170만 톤이거든요. 미국이 쓰는 만큼의 구리를 가지고 있다는 일단 거잖아요. 창고에 집어넣고 있다는 거죠. 더구나 최근에는 조금 더 많이 늘렸을 것으로 추정이 되기도 하는데 미국도 뭐 사실 구리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진짜 네. 전략 핵심 강물에 지정을 해놓지도 않았고 그렇다 보니까 비축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조금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공급망도 중국이 이미 장악했고 비축도 많이 해놨다. 맞습니다. 그럼 미국이 구리를 확보하는 게 좀 늦지 않았어요? 그렇죠. 쉽지 않을 것 저는 같은데요. 굉장히 많이 늦기도 했고 네. 어려울 것이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구리 정광 확보가 쉽지 않은 게 이미 현존하는 구리 광산의 생산량은 절반가량이 중국이 확보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뭐 이런 곳들에서 새로운 구리 광산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개발에 성공할지가 미지수이고 그렇죠. 설사 개발에 성공한다 한들 충분한 양의 정광을 확보하기도 쉽지는 않아요. 사실 구리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3,000년 전부터 우리가 썼던 금속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인류가 지표면에서 구리를 캐내기 시작한 게 벌써 3,000년이 됐으면 많이 썼다는 건데. 많이 쓰기도 했지만 예. 좋은 곳들은 이미 다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세계 최대 구리 광산이 칠레 추키카마타라고 하는 광산이 있는데 네. 여기 한 100년 전부터 굉장히 그 산업적으로 구리를 캐냈거든요. 근데 100년 전에는 구리의 품위, 동광석에서 구리가 함유되어 있는 비율이 한 10%에서 15%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1% 남짓 그 밑으로 떨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구리 함량이 높은 곳은 이미 다 썼고 썼다.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하는 건 구리 함량이 낮고 그래서 생산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 구리 함량이 낮아지면 가뜩이나 지구에 물이 부족한데 써야 하는 물이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예. 물이 부족하면 이렇게 구리 생산하는데 또 어려움이 생기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사실 동광석이라고 하는 데서 구리를 뽑아낼 때는 침출 용액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 이게 화학 물질을 섞은 물이에요. 네. 근데 그 안에 구리를 녹여내야 되는 건데 품위가 낮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같은 양의 구리를 얻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침출 용액을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구리가 많이 묻혀 있는 중남미의 경우에는 최근 이상 기후 때문에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죠. 전 세계에서 물 부족 문제를 가장 격렬하게 겪고 있는 지역인데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광해관리공단 예전에 광물자원공사죠. 네. 이 광해관리공단이 지분을 보유한 파나마의 꼬브레 파나마라고 하는 광산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파나마 지역은 가뭄 때문에 이 파나마 운하의 그 적재량을 제한할 정도로 막 물이 부족했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조업을 중단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구리를 구하는 거는 좀 어려워진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사실 구리는 공급 부족이 조금 심각한 상황이긴 한데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 앤드 포어스 같은 경우에는 2030년이 되면 수요 대비 부족한 구리가 한 750만 톤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1년 구리 소비량의 3배 정도가 되는 물량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뭐 수입산에 관세까지 올린다고 하면 과연 미국이 구리 공급망을 복원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실제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보고서를 보고 난 다음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리는 정말 광범위하게 쓰이는 만큼 일단 관세가 오르면 미국 내 인플레이션에도 굉장히 직격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 감내한다고 하더라도 공급망 복원이 쉽지 않은데 과연 모험을 감수할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뭐 오늘 또 상호관세 때리는 거 보니까 뭐 가능한 얘기 어렵더라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글로벌 경제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우터 하멜의 March, April, May 전해드리면서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